그나저나 박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답변서가 공개가 됐어요. 네, 박 네. 대통령 모든 의혹 부정하면서 헌법 위반한 사실 없고 탄핵당할 이유도 없다. 최순실이 국정 관여했다면 그 비율은 1% 미만이다. 키친 캐비넷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뭐 자문 구하는 어떤 이런 사람에 불과했다. 이 반박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이제 원래 그 탄핵을 안 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는 이제 그 답변서기 때문에 예. 이런저런 변명과 뭐 반대 논리를 채우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만 그 내용 자체들이 너무 졸렬하고 표현 자체가 예시들이 너무 황당해서 저는 오히려 매를 버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공개되지 않을 줄 알고 그렇게 여러 가지 궤변을 늘어놨겠지만은 법률가들이 작성한 그 문서치고는 너무 좀 표현이나 논리들이 좀 졸렬하다. 아하. 이런 느낌을 지우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 키친 캐비넷이니 뭐 무슨 버블이니 이런 말들 법률적 용어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법률가들이 법률적 용어로 이 반대 논리를 정교하게 작성하는 것이 원래 보통 상례인데 제가 그 키친 캐비넷 얘기 듣고 한참 웃었다가 그게 뭡니까? 그게 무슨 최순실 씨가 어떻게 키친 캐비넷이에요. 키친 캐비넷 정도도 될 수 없는 사람이다란 말씀이세요? 아니면은 그걸 훨씬 넘어선다? 실질적으로 제가 어저께 이제 그 사람은 사실상은 오퍼레이터였다. 대통령을 뒤에서 다 조정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캐비넷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자문 기구거든요. 자문.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걱정될 적에 좀 들어오라고 그래갖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일종의 자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최순실 씨는 자기 사익을 위해서 대통령을 조정했잖아요. 인사, 연설, 정책, 무슨 이권 개입. 이건 외국의 키친 캐비넷 하신 사람들은 만약에 최순실하고 자기를 비교하면 정말 화낼 거예요. 진짜 키친 캐비넷들은 화낼 거다. 진짜 키친 캐비넷 화내죠. 네. 최순실 씨도 어제 재판정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모든 혐의를 완전히 부정했어요. 처음에는 자기가 죽을 죄를 진 줄 알았는데 검찰의 조사를 받다 보니 네가 죄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역시 자신은 키친 캐비넷에 불과했다. 의견 줄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 죽을 죄를 졌다고 그랬죠? 그때 검찰 입장할 때. 잘 몰라서 그랬대요. 제가 잘 몰라서 죽을 죄를 졌다는 거예요? 죽을 죄인 줄 알았답니다. 그때는. 자기가 한 일이 죽을 죄인 줄 알았다고요? 예. 이제 보니까 죽을 죄가 아니래요? 예. 죽을 죄는 아니고 무기징역 정도 죄는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대통령도 그렇고 최순실 씨도 그렇고 한때 권력을 농단하며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의 태도치고는 갑자기 자기들 변호와 자기만 살겠다고 나서는 모습에 오히려 저는 좀 어떨 때는 치근할 정도입니다. 어떻게 사람이라는 게 좀 당당하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그 정도 했다. 어쩔래. 수준은 아니어도 뭐 좀 멋있게 이유를 대는 그런 모습은 있어야지 그냥 나는 그런 짓을 안 했어요. 뭐 살려주세요. 이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우상원 대표님 오랜만에 출연하셨어요. 네. 제가 질문 드릴 게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조만간 또 한 번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씨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우상원 원내대표하고 최순실이 이제 어제 그랬다는 거잖아요. 죽을 죄인 줄 알고 생각을 했는데 검찰 조사 받다 보니까 내가 죽을 죄진 거 아니네? 나 죄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글쎄요. 사람 마음이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죽을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참 아이러니하고 답답합니다. 뻔뻔하다. 이런 생각. 국민들은 분명히 그 정도면 국정농단이야라고 분명히 말하는데 박 대통령과 최순실은 그게 무슨 국정농단인데 그 정도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이거를 어떻게. 몰라. 진짜 신문이 여기 앞에 있는데요. 그 신문 사진을 보니까 쫙 짜리 보면서 노려보는 걸 보고 그 눈매를 보고 제가 가슴이 막 오히려 섬뜩했습니다. 이 사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재판정에서요. 이례적으로 기자들한테 사진을 찍게 했습니다. 찍을 시간을 줬어요. 맞아요. 1분 30초 동안 기자들이 사진 찍을 동안은 최순실 씨가 고개를 팍 숙이고 있습니다. 죽을 죄 졌다는 표정으로. 근데 1분 30초 자 끝났습니다. 그만 찍으세요 하니까 고개를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들면서 눈을 치켜뜨면서 앞에 있는 그 재판관인가요? 를 노려보는 모습. 이게 포착이 됐습니다. 요 자세로 어제 재판이 쭉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국민들 다 최순실 씨 째려보고 있다는 거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재판 바라보고 있다는 거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지금 웃을 일 아니라는 거 최순실 씨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당연하죠. 오늘 행간 뭔가요? 당연히 최순실 씨 얘기를 빼놓을 수가 재판이죠. 없는데요. 예. 어제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의 첫 재판이 열렸는데요. 예. 최순실이 예상을 깨고 피고인석에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가슴에 요주의 수감자라는 표시인 노란 명찰에 이 수감자 번호 826번을 달고 직접 재판장이 나타났는데요. 나타났죠? 자신과 관련된 11개 공소사실 모두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네. 이 혐의 없다 전면 부인한 최순실.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요. 혐의를 전부 인정할 수 없는 게 맞느냐 이렇게 딱 찍어서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네.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또 그 얘기 들으면서 섬뜩해지는데요. 네. 이런 태도는 10월 31일 처음으로 이제 독일에서 귀국한 뒤에 검찰에 출두할 때 모습과 전혀 딴판이죠. 그렇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당시에는 울부짖었거든요. 그러면서 막 신발도 한 짝 놓치고 갈 정도였잖아요. 허겁지겁 들어가고 그랬는데 네. 그동안 태도가 싹 바뀌었습니다. 독일에서 왔을 때는 어떤 죄든 달게 받겠다고 왔지만 새벽까지 검찰 취조를 받아서 이제 정확한 걸 밝혀야 할 것 같다. 이런 공격적인 태도까지 보였습니다. 그렇죠. 어제 드러난 최순실의 입장을 요약을 하자면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나 안종범 수석과 공모하지 않았다. 그러니 공모해서 지었다고 하는 혐의 8개는 무죄다. 나는 강요도 사기도 안 쳤다. 고로 나에게 검찰이 적용한 11개 공소사실 모두가 말이 안 된다. 나는 무죄다. 이렇게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의 답변서처럼 나는 키친 캐비넷에 불과하다. 이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최순실 씨 말대로라면 우리 검찰이 무고한 사람을 지금 잡아다가 저렇게 가둬놓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무고한 사람에 대항해서 우리가 촛불을 들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야,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최순실 씨.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에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행간은 겉으론 박근혜 책임, 속으론 찰떡공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박 대통령 책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국정농단의 책임은 모두 대통령에게 있다. 뭐 이런 논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근데 나는 사익을 취한 바 없다. 경계의 벽을 낮춘 사이에 최순실이 다 한 짓이다. 이렇게 지금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것만 보면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진흙탕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겉으로 보니까 그러네요. 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겉모습이고요. 속으로는 누군가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처럼 마치 찰떡공조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아하. 박 대통령은 탄핵 심판 사건 심리가 시작되기도 전에 사사건건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죠. 네, 그렇죠. 답변서가 국회에서 공개된 걸 두고 형사소송법 위반이니 아니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헌재가 다시 판단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최순실은 또 어떻습니까? 태블릿 PC 실물을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증거 능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안종범 수석의 그 수첩도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정호성 씨 휴대폰의 녹음 파일도 그게 진짜 내 목소리인지 아닌지 뭐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하나를 다 다퉈주세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도 인정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모두가 지금 버티기 전략으로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죠. 그래야 둘 다 살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도 끌어보겠다는 거고요. 네. 여론도 뒤집어 보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인간 뭐죠? 두 번째 인간은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에게 가장 위협적인 동물이 혹시 어떤 건지 아세요? 위협적인 동물이면 뭐 무서운 동물들 호랑이 사자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럼요. 모기입니다. 모기요? 예. 세계보건기구가 생물체에 의한 전 세계인의 사망자 숫자를 집계한 걸 보면요. 1위가 호랑이도 아니고 사자도 아니고 모기였습니다. 그래요? 72만 5천 명이 모기에 물려서 사망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사망자 수로만 보면 그럼 진짜 많네요. 왜 갑자기 모기 얘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예. 최순실 게이트 관련자들이 지금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잖아요. 인정한 사람 딱 하나 있어요. 정호성 비서관. 정호성 비서관만 나 유출한 거 맞다. 왜냐면 이거 형이 짧거든요. 이거 바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리를 깨는데 꼭 호랑이처럼 엄청난 증거가 필요할까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아하. 모든 것을 부인하는 사람에게는 모기만한 제대로 된 증거를 들이대도 증언이 와르르 무너진다는 건데요. 그러면 그 사람 말이 다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래요. 이미 최순실 씨는 지난 청문회에서 증거 조작을 지시하는 육성이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고한테 전해라. 이거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라고 아니면 우리 다 죽어.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미노처럼 거짓말 하나가 밝혀지면 그렇죠. 모든 진술의 진실성이 무너지는 것과 비슷한 건데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우리가 판단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진술의 일관성입니다. 그렇죠. 일관성이 이미 무너진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의 최순실의 말을 믿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 의미에서 모기가 무서운 걸 최순실은 알아야 한다. 네, 맞습니다. 전면 부인하고 있는 최순실, 그 마지막 행간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꽃감 뽑아먹기 전략을 쓸 것이다입니다. 꽃감 뽑아먹기 전략이 뭐예요? 최순실이 앞으로 어떤 전략을 쓸까요? 우선 혐의를 전면 부인했죠. 지금 하나하나 다 부인했어요. 네. 그런데 언제까지 아무 잘못 없거든 이렇게 거짓말만 늘어놓을 수 있을까요? 어허. 숱한 증거, 정황, 증언 다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불가능하겠죠. 그러면 정 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꽃감 하나 줄게. 그리고 딱 이렇게 뭔가를 하나 내놓겠죠. 그럼 그거 하나는 인정할게.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거 하나는 인정할게. 이렇게. 지난 청문회 때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어떤 태도 보였습니까? 최순실 전 전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최순실도 모르고 정윤회도 모르고 다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그랬다가 동영상이 딱 나오니까 예. 내가 모른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증언을 제가 했잖아요. 나이가 먹어서요. 뭐 이러면서요. 이게 바로 기름장어 전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40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박 대통령과 최순실. 예. 동생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대통령이 연좌제를 운운할 정도로 최순실과 가까웠었고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 사과 담화문 보면서 오열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이런 둘 사이에 둘 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결사적으로 자신의 요새를 지킬 거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박영수 특검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두 사람의 논리를 깨는 게 박영수 특검의 역할이다. 앞으로 박 대통령과 최순실 그리고 박영수 특검의 진검승부가 어떻게 되는지 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행간.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매를 버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공개되지 않을 줄 알고 그렇게 여러 가지 궤변을 늘어놨겠지만은 법률가들이 작성한 그 문서치고는 너무 좀 표현이나 논리들이 좀 졸렬하다. 이런 느낌을 지우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 키친 캐비넷이니 무슨 버블이니 이런 말들 법률적 용어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법률가들이 법률적 용어로 이 반대 논리를 정교하게 작성하는 것이 원래 보통 상례인데 제가 그 키친 캐비넷 얘기 듣고 한참 웃었다가 그게 뭡니까? 그게 무슨 최순실 씨가 어떻게 키친 캐비넷이 그 최순실 씨도 그렇고 한때 권력을 농단하며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의 태도치고는 갑자기 자기들 변호와 자기만 살겠다고 나서는 모습에 오히려 저는 좀 어떨 때는 치근할 정도입니다. 어떻게 사람이라는 게 좀 당당하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그 정도 했다. 어쩔래. 수준은 아니어도 뭐 좀 멋있게 이유를 대는 그런 모습은 있어야지 그냥 나는 그런 짓을 안 했어요. 뭐 살려주세요. 이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우상호 원내대표님 오랜만에 출연하셨어요. 네. 제가 질문 드릴 게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조만간 또 한 번 모시겠습니다. 만약에 최순실하고 자기를 비교하면 정말 화낼 거예요. 진짜 키친 캐비넷들은 화낼 거다. 진짜 키친 캐비넷 화내죠. 최순실 씨도 어제 재판정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모든 혐의를 완전히 부정했어요. 처음에는 자기가 죽을 죄를 진 줄 알았는데 검찰의 조사를 받다 보니 네가 죄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역시 자신은 키친 캐비넷에 불과했다. 의견 줄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 죽을 죄를 졌다고 그랬죠? 그때 검찰 입장할 때. 잘 몰라서 그랬대요. 제가 잘 몰라서 죽을 죄를 졌다는 거예요? 죽을 죄인 줄 알았답니다. 그때는. 자기가 한 일이 죽을 죄인 줄 알았다고요? 이제 보니까 죽을 죄가 아니래요? 죽을 죄는 아니고 무기징역 정도 죄는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대통령도 그렇고. 그나저나 박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답변서가 공개가 됐어요. 박 대통령 모든 의혹 부정하면서 헌법 위반한 사실 없고 탄핵당할 이유도 없다. 최순실이 국정 관여했다면 그 비율은 1% 미만이다. 키친 캐비넷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뭐 자문 구하는 어떤 이런 사람에 불과했다. 이 반박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이제 원래 그 탄핵을 안 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는 이제 그 답변서기 때문에 이런저런 변명과 뭐 반대 논리를 채우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만 그 내용 자체들이 너무 졸렬하고 표현 자체가 예시들이 너무 황당해서 저는 오히려 키친 캐비넷 정도도 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이세요? 아니면은 그걸 훨씬 넘어선다? 실질적으로 제가 어저께 이제 그 사람은 사실상은 오퍼레이터였다. 대통령을 뒤에서 다 조정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캐비넷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자문 기구거든요. 자문. 그러니까 이제 무슨 걱정될 적에
좀 들어오라고 그래갖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일종의 자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최순실 씨는 자기 사익을 위해서 대통령을 조종했잖아요. 인사, 연설, 정책, 무슨 이권 개입 이건 외국의 캐비넷 하신 사람들은